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8번째 시간, 동영상으로는 총 10개가 되겠죠? 예, 메타트레이더 4나 5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브로커사 혹은 해외 선물사라고도 부르는 이 회사들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계좌 개설을 하고 해야 할 텐데, 이런 회사들을 고를 때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사실 이런 주의사항이라고 할 만한 거는 경험을 해보고 내가 직접 겪어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.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. 제가 15년 전, 20년 전에 이쪽 바닥에 처음 입문을 했을 땐 너무나 초창기였고 주변에 뭐 그런 걸 접한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. 제 주위에는 적어도. 그래서 어떤 이런 경험치에 대해서 뭘 알 수가 없었고, 뭐 누구도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구할 수도 없었고요.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직접 겪어보고 이렇게 깨닫는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지식과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긴 해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험에 해당한다고 보는데, 경험이라는 거는 그 지식이랄지 그동안 내가 투입했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 있을 때 그때 이제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것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이렇게 뭐 이런 두 가지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들인데, 이거는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아주 기초잖아요.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, 음식으로 치면 얘들은 이제 식재료에 해당하는 거겠죠. 예. 이 식재료가 좋다고 해서 요리를 무조건 잘 만들 수 있지는 않지만, 그렇지만 식재료가 좋으면은 아무래도 재료가 좋으니까 요리가 맛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. 이것들이 식재료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것은 이제 그 요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일 거니까. 예,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경험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순서상으로 좀 뒤쪽으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.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첫 번째 사례인데 이 회사가 어디라고는 제가 말은 하지 않을게요. 여기 지금 로고 나오는 거라든가 이 회사라고 추정될 만한 뭐 어떤 회사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우고 안 보이게 처리는 했는데,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보너스를 줘요. 지금 이게 보너스 있잖아요. 예, 100% 주고 이건 55% 주고 이건 30% 주고. 제가 이 회사를 이 바닥에 입문했을 때 맨 처음에 알게 된 회사가 이 회사였어요. 그 당시에는 이 보너스 30%만 줬거든요. 이 30% 주는 게 이름이 이제 그 웰컴 보너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$1000, 뭐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, 그러면 130만 원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. 난 100만 원만 입금했지만 130만 원 반영해 주는 거죠. 뭐 달러로는 $1300를 반영해 주는 거고. 그래서 모든 그 내 입금에 대해서 뭐 100만 원, 그다음에 또 200만 원 입금할 수 있겠잖아요. 그러면은 그건 뭐 260만 원 반영해 주는 거고, 그 모든 입금에 대해서 다 30% 반영해 주는데, 이 보너스 이름이 지금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제 웰컴 보너스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그렇고, 이거는 또 인트로듀싱 보너스인가? 이거는 제가 이 회사를 알았을 15년 전, 20년 전 그 무렵에는 이런 보너스는 없었어요. 없었고, 이거는 이제 그 인트로듀싱 보너스라는 거는 뭐냐면, 어떤 지인을 소개해서 여기에 이제 가입을 시켰을 때, 그래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하게 만들었을 때 그 지인이 입금한 것의 55%를 나에게 이제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이건 뭐더라? 스페셜 보너스인가? 그래서 뭐 처음 이제 그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에게 예, 그 100%의 보너스를 주는 건데, 내가 100만 원을 입금했다. 그러면은 200만 원을 입금을 반영을 해주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초기에 한 번만 해주는 거긴 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그 알게 됐고 이 회사의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을 했을 그 당시에는요, 이 웰컴 보너스라는 것만 있었지 인트로듀싱 보너스라든가 이 스페셜 보너스는 없었어요. 근데 여러분,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. 왜 이런 보너스를 줄까요? 이게 말이 돼요? 이거는 물론 쉽게 출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출금 이런 거 안 돼요. 뭐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여기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이제 출금을 할 수 있지만, 그게 속된 말로 아주 높아요. 빡세다고 하나요? 예, 그래서 출금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렇게 주고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서 출금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지만 있기는 있는데, 이것을 단순한 마케팅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, 자, 그 전에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첫 번째 동영상 만들면서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러한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. 예, 이거 눈으로 한번 보세요. 예, 제가 굳이 또 시간 들여서 말은 하지 않을게요. 이런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, 이게 첫 번째 그 동영상 만들면서 이제 필기했던 그 칠판 내용을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.
자, 칠판은 치웠고 그 내용들이 궁금하면 화면을 뒤로 돌려서 보시면 되겠죠. 자, 저런 장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매매했던 그런 환경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장점들을 메타가 제공한다는 걸 이 회사들이 모르지 않아요. 그래서 대략 이 회사들이 한 2,000개 정도 된다 했잖아요. 해외 브로커, 해외 선물사라고 부르는 이 회사들.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상위 한 30개, 많으면은 한 100개 정도의 회사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게 될 거고, 그 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 검색조차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. 어느 바닥이나 그렇잖아요. 1등부터 해서 꼴등까지 있으면 뒤쪽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도 모르잖아요. 상위에 있는 몇 가지만 기억하게 되고, 원래 그런데 뭐 세상 이치가 그런 거죠. 이 회사도 진짜 뭐 상위 30등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, 그런 30등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라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메타라는 게 환경이 유리해서 여러분들의 기존 매매 환경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체계여서 이들이 무조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, 그런 메타 트레이더를 서비스하는 회사는 또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들도 그들하고 또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메타라는 서비스를 독점해서 자기들만 서비스하는 게 아닌 것이. 그래서 동종업계에 또 다른 경쟁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선택을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 마케팅을 해요. 이게 왜 문제냐면, 생각을 해보세요. 공짜가 어디 있어요? 나 같아도 그렇잖아요.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10,000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했을 때, 밥값이 여러분 15,000원 주는 사람이 있나요? 딱 10,000원만 주지 않아요? 20,000원짜리 지폐가 있었고 20,000원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10,000원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 지불하고 10,000원을 거스름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내가 누구에게가 돈을 준다고 할 때 덜 주려고 하지 더 주려고는 안 하잖아요. 그거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나에게 덜 주려고 하지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. 더 받기는커녕 덜 받지는 않으면 다행이고, 진짜 그 가치만큼만 받는 것도 생각만큼 쉬운 거는 아닌 게 세상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보너스를 준다는 거, 이거 말이 안 되죠. 말이 안 되고요. 자, 이건 또 다른 회사예요. 아까 그 회사에서 뭐 페이지를 바꿔갖고 뭐 또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, 레버리지를 1대 1000까지 준대요. 이것도 말이 안 돼요. 1대 400 이상을 줄 수가 없고요. 1대 400을 넘어가는 레버리지를 주게 되면 변동폭이 크게 될 때 정말 회사가 위험해집니다. 굉장히 위험해지고, 여러분들의 그 매매 때문에 회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아주 커져요. 이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1대 1000을 준다? 이것도 아까 그 보너스 주는 것만큼이나 어이가 없어요. 되게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. 자,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자면,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선택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외 브로커들의 순위를 매겨놓은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. 굉장히 여기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, 제가 이제 그 뭐 다 가리기 때문에 여기 보이지는 않겠지만,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면은 그냥 바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크고 오래되고 유명한 회사들을 이 회사가 지금 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.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믿을만하고 신뢰성이 있는 업체다라고 이 회사에서 이제 광고해주는, 어떻게 보면 해외 브로커사들에 대해서는 진짜 뭐 포탈 같은,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큰 그런 회사들이 여기 있고, 아까 보여드렸던 말이 안 되는 보너스들을 많이 주고 뭐 1대 1000이라는 레버리지를 주는 그런 회사들이 이 진짜 굉장히 상위 랭킹에 올라가 있어요.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냐면, 이런 걸 이제 보통 이 바닥 사람들은 순위 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, 이 순위 사이트라는 데가, 물론 자기들은 이제 믿을만한 회사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기 랭킹에 올렸지, 그게 아닌 회사들은 랭킹에 아예 올리지조차도 않는다, 순위가 문제가 아니다, 우리는 그런 회사들을 뭐 상대하지 않는다,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, 실제로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회사들 보면 그런 말이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돈을 주고,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, 브로커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많이 준 액수를 가지고 순위를 높은 곳에 위치시켜주는 거라고 봐야 해요. 물론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. 그걸 어떻게 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그 진짜 모든 걸 조사해갖고,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런 순위 사이트라든가 어떤 크고 오래된 회사고, 그 다음에 저렇게 너무 매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주는 회사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제가 메모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너무 높은 레버리지를 믿으면 안 돼요. 1대 400까지가 사실 한계예요. 이거 이상을 줘갖고 뭐 1대 1000, 2000, 심지어 1대 5000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, 이 때문에 미친 거죠. 이렇게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작은 돈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, 그게 절대 그렇잖아요.
그리고 너무 낮은 스프레드, 예를 들면 유로 달러 기준으로 있잖아요. 2핍. 그거보다 뭐 더 낮은 스프레드를 줘서 뭐 0.5핍, 심지어 1핍, 심지어 제로도 있어요. 예, 이것도 믿으면 안 되고요. 아까 뭐 보너스는 이미 얘기했고 말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큰 회사다, 오래된 회사다, 모든 법적 요건 제대로 갖춘 회사다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예, 요 네 가지거든요. 이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무리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사고 팔 때마다 발생되는 수수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,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매매를 하다가 대부분 다 손실을 보잖아요. 돈 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. 이거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한 거니까 뭐 틀릴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, 뭐 많이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할 거라 생각하는데, 버는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. 그죠? 예.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가지고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잃으면 그 돈을 먹겠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60만 원 잃었어요. 그럼 40만 원이 남잖아요. 그럼 실제로 이 거래를 여러분들이 살 사람이면 상대방이 팔 사람이겠죠? 여러분이 팔 사람이면 상대방은 살 사람일 거고, 이렇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맺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세만 가지고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잃었어. 그럼 60만 원은 회사 돈이 되는 거고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100만 원 갖고 해서 130만 원이 됐다. 그럼 회사는 30만 원을 내어주는 거예요. 3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지. 여러분들이 60만 원을 잃었으면 그 60만 원 회사 돈이 되는 거고. 자,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요? 여러분들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을까요?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. 이 메타라는 게, 자, 국내에서 있잖아요.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 선물이라든지 옵션, 주식으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의 비율이 보통 2%가 안 된다라고 봐요. 100명 중에 98명은 돈을 잃고, 이 메타는 훨씬 더 유리해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실제로 수익을 낸다라고 보거든요. 그렇게 해서 국내라든가 어떤 전 세계 어디에 매매 환경보다도 유리하다고 보는 게 메타의 매매 환경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. 그러면 잃는 사람들의 그 돈을 먹는 게 수수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식의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잃은 돈을 먹는 회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,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, 보통 몇 년에 한 번꼴로 있잖아요. 그 개인들이 회사보다도 더 돈을 잘 벌어갖고 막 진짜 몇 천억, 몇 조 원의 대량의 이익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흔하진 않아요. 그럼 이 회사들은 그걸 지급을 못해요. 예. 그럼 어떻게 돼요? 먹튀 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. 제가 몇 년에 한 번이라고 했지만 보통 1년 반, 2년에 한 번꼴로 그렇게 오더라고요. 그런 기회가. 예. 이건 제 경험에 의한 거니까 이게 뭐 자료를 제시해라, 뭐 증거대라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. 예, 경험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선정을 할 때 메타트레이더를 계좌를 개설하고, 그리고 그 회사에 뭐 회원 가입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싸다, 혹은 뭐 증거금이 이 싸다는 거는 이제 그 수수료가 싼 거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, 또 증거금이 싼 거, 적은 증거금으로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레버리지가 높다는 얘기이기도 한데, 그리고 보너스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, 그리고 그래 그럼 큰 회사거나 좀 오래된 회사면 믿을 수 있겠지라고, 또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고르는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예. 자, 그래서 큰 회사다, 오래된 회사다, 모든 법적 요건이 제대로 된 회사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있잖아요. 그 정직하게 중개만 해서 수수료만 진짜 받았던 그런 회사여서 오래 살아남았고 큰 회사가 됐다라고 보기보다는, 정말 지능적으로 아주 교활하게 잘해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큰 회사가 됐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바닥이에요. 예.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를 고를 때, 선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고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선택을 하거나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몇 년간 혹은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한 군데를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이용했던 그런 여러분들 주변의 선배라든가, 그게 꼭 여러분들 주변이라 해서 정말로 내 친한 친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. 카페 운영자라든가 홈피 운영자라든가 뭐 여러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런 곳이 오래 운영된 곳이면은 그래도 이런 데서 그 도움을 받고 그런 데서 조언을 얻어서 하면 그런 데 운영자들은 그나마 조금 나을 가능성은 있어요. 물론 이것도 100%는 아닐 수 있겠지만 세상에 100%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,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말라. 특히 이 브로커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
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주변에 그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선배나 여러분들보다 더 오랫동안 먼저 이용했던 그런 사람들의 좀 조언이라든지 도움을 받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,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르면 거의 뭐 100% 이런 제곡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나마 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서 고르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거는 알고 좀 고르니까 좀 어느 정도 경계도 하고 조심은 하겠지만, 예,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이런 자체를 뭐 기대할 수가 없었죠. 뭐 아무것도 뭐 제가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동영상 자료니, 예, 이런 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게 전혀 없었던 때였고, 여러분들이 저보다 여건이 나온 건 맞고,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들에 대놓고 당신들 정직하게 중개만 하는 거 맞아 하면 당연히 맞다고 하겠죠.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진짜 확인할 수 있는 건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출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금이 잘 되고 뭐 지연이 되거나 안 되거나 먹튀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걸, 그런 어떤 정말 오랫동안 운영을 했던 뭐 카페나 어떤 홈페이지 그런 운영자들이나 여러분들 뭐 주변에 뭐 믿을만하고 오랫동안 이용해서 알고 있는 그런 오프라인의 지인들이라든가, 이게 좀 그나마 좀 믿을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,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브로커를 선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고 10분이 좀 넘었는데요. 15분도 넘었어요. 그렇지만 뭐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야기를 그냥 서술하는 듯한 그런 동영상이었어서 길어도 크게 부담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제 생각일 뿐이긴 하죠. 자, 이제 동영상의 모든 과정을, 초심자를 위한 모든 과정은 제가 이 정도로 해서 다 끝내도록 하고요. 뭐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상급자를 위한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는데 제가 장담은 못하고요. 궁금한 게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랄지 답변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곳에서, 그쪽에서 물어보세요. 다들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거고,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할 만한 곳에만 제가 동영상을 공급을 했으니까, 여러분들 하여튼간 제가 만든 이 콘텐츠들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돈을 벌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,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는 그쪽에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잘 대답해 줄 거고,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니까 그런 거는 의심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 주시느라고 다들 고생들이 너무 많으셨고 수고들 하셨고요. 다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